오케이. 자, 잘 한번 봐보자. 자, A, B, C, D가 이제 실수라고 했고 옳은 것을 고르래. 자, 쪼르륵 있는데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한 거지. 자, 모양을 봤을 때 똑같은 짓을 했으면 이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뀔 거야. 한순간만 빼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것만 빼고. 그래서 얘는 이제 맞는 거다. 뭐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자, 음수를 곱해버렸지.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디귿. 자, A, B가 0이 아니고 요렇게. 자, A,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분모에 가도 된다는 소리고. 자, 요러면 역수 취했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뀐다. 맞나? 네. 틀렸지? 틀렸어요. 왜? 왜 틀렸지? 큰 게 내려가면 작아집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맞잖아. 아, 그러네. 자, 왜 틀렸냐? 부호 같을 때만 맞는 거지, 이게. A, B가 부호가 같을 때만 이게 맞는 거야. 즉 A가 지금 작다 그랬으니까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역수를 취해도 A 쪽이 더 작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 속여먹는 문제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자, 요럴 때 자, 요거는 어때? 맞아요. 맞지 이제 부호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쓰기 귀찮다. 미음 어때? 틀려요. 어? 네. 맞지? 자, 부호가 같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네요. 오케이? 네. 자, 정신 차려야 돼. 날씨가 추워도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읍. 자, A가 B보다 작은데 요렇게. 이거 맞아 틀려? 이제 말 안 하는 걸로 선택했어? 자, 틀렸지? 네. 왜냐? C가 음수면 그러니까 C가 플러스일 때만 맞는 거지 지금.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아, 그 이걸 말을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앞에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게 저거에 양수인가? 에이. 자, 시옷. 자, 요렇게. 자, 요거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렸지? 왜요? 왜 틀렸을까? 음수 제곱해도 양수 되는데. 자, 제곱이니까 맞을 것 같지만 C가 0이면 틀렸지.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그때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요 예시를 못 들었는데 뒤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었어.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아무튼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다 넣어놨어 내가 여기다. 자, 요럴 때 요렇다. 자, 이건 맞을까? 아니요. 자, C를 나눈 건데 C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또 틀렸고. 그 다음에 지읒. 자, 이건 맞았을까 틀렸을까? 아니요. 자, 이거는 맞았어. 정답률이 너무 낮은데요. 저 이제 말. 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되거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무슨 짓을 했어? 나 뭘로 나눈 거야? C로요. C의 제곱으로 나눴지. 그치? 네. 자, AC에서 C분의 A가 됐다는 건 C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러면 뭐만 조심하면 돼? C가 0인가? 0 될 수 있나?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봤더니 C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럴 수가 있나? 없어요. 없지. C가 0이었다면 등호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보면 C가 0일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맞는 게 되는 거야. 자, 중학교 때는 이 정도 학생을 괴롭히진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기가 달라져. 자, 요거는 어때 그럼? 틀렸어. 왜 틀렸을까? 답은 얘기해 줄게. 아 이거 그거 같다 아니다 그거니까 0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자, 지금 보면은 C의 제곱으로 나눴어. 근데 여기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다는 건 C가 0도 가능한 상황이야. 그래서 틀렸다. C가 0도 가능하다면 분모에 가면 안 되니까 틀렸다. 그다음에 자, 키읔. 자, 요거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A에다 1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아, 좋아. 음수 때문에 틀린 거야. 음수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이게 되는 건데 음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이런 거 해보면 이제 제곱하면 바뀌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티읕. 자, 요거는 어때? 틀려요. 자, 얘는 틀렸겠지. A, B가 음수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다 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또 틀린 거지. 재밌어. 자, 그 다음에 피읍. 자, 요럴 때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요거 맞을지 틀릴지.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자, 지금 일단 전부 다 양수야. 그러네요. 그렇게 열심히 봐놓고 양수인 걸 지금 알았다고? 자,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나누기를 했는데 나누기는 곱하기는 음수 껴있으면 뭔가 막 크기가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근데 그 상황은 안 생긴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봐볼게. 자, A, B끼리 비교하고 있는데 얘가 큰 놈이고 작은 놈이야. 큰 놈이고 작은 놈. 자, 그 다음에 C, D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야. 자, 그러면 제일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눴어. 그리고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나눴어. 누가 더 크실까? 얘가 크고 얘가 작겠지. 네. 그래서 맞다가 되겠네. 얘는 전부 다 양수니까 가능한 거야. 음수가 껴있거나 하면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 이거는 맞아 틀려? 틀려요. 아 잠시만요. 배운 거지 지난 시간에. 네. 맞았지. 자, 더하기는 부호 뭐 이런 거 상관없지. 큰 작작이 되면 안 무조건.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겠네. 큰 작작 해서 맞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는 뭐 대충 나오고 기억 니은 정도나 나오지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기가 달라지고 헷갈릴 만한 거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거 잘 해야 돼. 특히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야. 더하기 빼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정도가 나오면 그냥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얘도 더하기니까 별로 뭐 의심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곱하기 나누기랑 관련될 때는 의심할 게 많지. 음수가 껴있냐, 뭐 0도 될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잘 해봐야 돼. 꼭 굉장히 판사가 좀 이쁘게 잘 된 것 같은 기분인데. 피입은 동그라미 안 쳐주세요. 아. 네. 그다음 51번. 풀었어요. 어? 50을 아. 3번 했어요. 맞아. 오케이. 반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네. 좋았어. 공부가 하나 올라왔다. 뭐? 저 비상등이 저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아, 이거 원래 문이 있었어, 문이. 아. 나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질문도 처음 받아보네. 뭐 소방법 이런 거에 걸리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그럼 칠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자, 24쪽 이제 봐보자. 연립 1차 공식. 자, 근데 별게 없어. 얘는 뭐 쓸 것도 없고 그냥 그걸 가보자.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자, 연립이라는 거는 겹치는 거 찾는 거거든, 원래. 우리 연립 방정식을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무슨 짓을 하냐면 뭐 이런 거 해. 뭐 얘랑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처음에 막 이걸 막 찾아. 막 1, 3, 2, 2, 3, 1, 뭐 쭉쭉 막 찾고 얘도 막 찾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쳤네 뭐 이런 거 했다고 원래 처음에. 자, 연립이라는 것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었으면 x가 누구, y는 누구 딱 정해질 텐데 부등식이니까 뭐 누구보다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써줬냐면 수직선에 나타내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돼 있어. 자, 한번 해볼게. 자, 1번식, 2번식 돼 있는데 각각 해를 먼저 구할 거야. 자, 그럼 1번식 보면 x가 3보다 크다 될 거고 2번식은 3x가 13보다인가? 자, 요게 2번식, 요게 1번식 되는 거지. 자, 물론 이 정도 간단한 거는 뭐 수직선 안 해봐도 되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1번식 흰색으로 해볼 건데 3보다 크대. 자, 내가 수직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 한 적 없지? 네. 이따가 할게. 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3분의 13 3분의 13이면 더 오른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만 찾으면 돼. 겹치는 부분은 이쪽이지.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수직선 표현 관련해서 우리끼리 좀 약속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다가 있어. 자, 그러면 공식적인 표현은 이거지. 빵꾸 뚫어놓는 거야.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표현은 색칠이야, 색칠. 자, 근데 우리끼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등호가 없으면 이렇게 갈 거고, 곡선으로 갈 거고,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갈 거야. 오케이? 우리끼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슝 간 거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수직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너네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지금 봐봐. 결국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살다 보면 이렇게 1, 1 겹치는 것도 동시에 표현할 일이 있을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봐봐. 요놈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돼. 색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치자.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자, 그럼 다시 얘만 딱 봤어. 이걸 몰라 아직. 네. 1에 색칠이 돼 있는데 이 1은 왼쪽에 있는 걸까 오른쪽에 있는 걸까? 알 수가 없어 일단.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되게 막 느긋하게 우아하게 막 동그라미 이쁘게 그리고 이렇게 못하잖아.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막 바쁘게.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색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헷갈려. 너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을 거라고. 뭐 대충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게 색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되게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헷갈리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 포함 관계를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 요게 요 안에 들어갔냐 어쨌냐 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우리끼리 약속한 방법으로 한다면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자,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일단 우리 수업 때는 요거는 요걸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되고, 너네도 웬만하면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걸 추천을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중3 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너무 안 바꿔지면 어쩔 수 없어. 너무 안 바꿔지면 어쩔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걸 추천을 할게. 그리고 혹시 안 바꾸게 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알아먹을 수는 있어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수에 나왔어. 특수에. 자, 이거는 그냥 같이 말로만 한번 해보자. 자, 연립부등식도 특수해가 나올 수 있어. 그럼 특수해면 뭐 해가 없다라든가 뭐 모든 실수라든가 뭐 이런 놈들이 될 거란 말이야. 한번 봐보자. 자, 거기 1번에 보면 해가 없는 경우, 자 1번식, 2번식이 있는데 1번식 하면 x가 6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밑에 이제 6보다 작다가 표현이 돼 있고, 2번식 해보면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그게 표현이 돼 있어. 자, 동시에 표현을 해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없지. 이러면 해가 없는 거야.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건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1번식을 해보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식을 하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찾으려고 수직선에 딱 표현을 했는데 4만 겹쳤지. 자, 그러면 x는 4가 해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니까 원래는 크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가 방정식인 것처럼 해가 나오는 거지. 요것도 이제 특수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가 방정식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이제 1차 부등식에서는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해가 모든 실수래. 자, 만약에 모든 실수가 되려면 지금 우리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건데, 겹치는 게 모든 실수이려면 어찌해야 될까?
자,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건데 그 겹치는 부분이 전체래. 그러려면 두 식이 각각 다 모든 실수일 때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다 합쳐서 써버린다면 모를까. 겹치는 부분을 찾았는데 모든 실수라는 건 각각이 모든 실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식, 뭐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식이 모두 각각 해가 모든 실수해야 된다. 그래서 뭐 1번씩 봐보면 x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모든 실수지. 그리고 2번씩도 2x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이것도 말이 되니까 모든 실수. 뭐 요럴 때만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인데 뭐 이럴 일은 뭐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써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4번 한번 봐보자. 자, 뭐 한번 해볼게. 자, 1번씩 해결해보자. 자, 5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x가 4보다 크다. 자, 2번식은 3x가 크거나 같다, 3보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자. 자, 1번식 봤더니 4보다 크다야. 요게 될 거고. 자, 2번식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어디야? 이쪽인 거지. 그러면 해가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면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답이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얘랑 비교해보면 양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딱 가운데 있는 겹치는 부분이었는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둘 중 하나인 x가 4보다 크다가 해가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 부등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부등식이 몇 개인 걸까? 두 개인 거지. 부등호가 몇 개인지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할 때도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하나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1번식은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번식은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또 수직선. 자, 1번식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2번식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재밌네. 쉽다, 쉬워. 근데 요즘 지금 고1 선배들 한창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 아,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쉽지? 분명히 그 고1들도 이거 할 때는 어려웠을 텐데. 이거 찍고 가자. 자, 그다음 52번. 고등학교 지원하는 거는 이제 최종 제출을 했나? 아 맞아요. 저 풍생고 1지원 적었어요. 2지원 공간 적었어요. 2지만 어디? 공간. 이거? 3지원부터 무전이 기억 안 나요. 아무나 막 적었어요. 필요 없어. 희은이는 어디 있어? 1점 풍생. 풍생 2는? 성형. 통합 요구 많이 가더라고요. 성함하고 시험 어려운데. 숭신은 인기 많냐? 숭신? 남자애들한테 조금 있었다고 적었어요. 아,
없어졌어? 네.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 너네랑 같은 학년인 이제 학부모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야. 그래서 뭐 처음에 성일고 뭐 성남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집이 뭐 숭신여고 근처인가 그래가지고 아 숭신고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 내가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왜 숭신을 얘기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숭신고 좀 안 어울리는데 숭신고. 근데 숭신고도 이제 남자애들 잡아간다는데 막그 성기 맞추려고. 그렇긴 하겠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공식적으로 성비 맞추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막 잡아가는 그렇지. 막 남녀 공학으로 바꿨는데 전교생이 200명인데 막 남자 10명 있고 뭐 이러면 안 돼. 자, 가보자. 자, 일단 해보자. A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일단 1번씩 먼저 해결을 해볼 건데 2x 넘기니까 3x가 크거나 같다 9보다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2번씩 같은 경우는 3x가 3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수직선의 표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려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 뭐가 궁금해? A. 그렇지. A가 어쩔지가 궁금해. 네. A가 그냥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자 1번식을 해볼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을 할 건데 아 나는 막 이게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뭐가 궁금해? A가 3이면 조금 더 비슷해.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지. 아 네. 그러니까 A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 기준이 3이 될 거라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3보다 작다면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만약에 딱 3이라면 해가 누구야? 3. 3. 그 다음에 3보다 크다면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3보다 작다면 봤더니 해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3이라면 해가 X는 3 요게 될 거야. 그리고 A가 3보다 크다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물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은 낮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나온다면 저렇게를 다 써줘야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 이제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해결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넣어놨다고 보면 돼요. 꼭 이렇게 쓰면 저게 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데 저게 답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 56번. 자, 요놈의 해가 요거 해야 되는데 이때 A랑 P 어쩌고저쩌고 해놨어. 자 일단 뭐 모르는 문자 있지만 뭐 하던 대로 가야겠지.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 해결해보면 X가 9보다 크다. 자 눈치상 B가 누군지 알 것 같지?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일단 1번식은 알고 있지. 9보다 크다야.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6이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처럼 또 쪼개야겠지. A 플러스 16이 9보다 작냐 9냐 오른쪽이냐 이걸 나눠야 되는데
또 맨날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맨날 허구한 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사람이. 자 이걸 봐봐. 겹치는 부분이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단 얘기지. 이렇단 얘기예요. 이렇단 얘기. 자 그러면 결국 해는 뭐가 돼? 9보다 크고 a 플러스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텐데 얘가 B여야 되고 얘가 28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A는 12, B는 9. 그래서 둘이 더하면 21이다.가 이제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A 플러스 16이 9보다 오른쪽일 것 같잖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원래. 즉 A 플러스 16이 9보다 클 거다 해서 A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보다 크다를 원래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성남고 시험 문제 얘랑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답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답이 딱 나와. 근데 그대로 해보면 A가 마이너스 7보다 더 작은 게 나와가지고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제시험 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57번.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해가 있어야 돼. 해를 가져야 된대. 자 그러니까 아무튼 겹치는 부분이 있으란 얘기고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뭐 하던 대로 가보자. 자 1번은 x가 크거나 같다 a-3보다 요게 될 거야. 자 2번식은 7x가 14보다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2번식을 알고 있으니까 2번식을 먼저 한번 써보면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식을 좀 써볼 건데 자 해가 있어야 된대. 자 그럼 a-3이 이거 돼 안 돼? 해 있지?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되지. 해 겹치는 거 있으니까. 자 그러면 a-3이 어째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2여도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특히 풀다 보면 내가 부등호를 만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는 내가 만든 부등호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끌고 온 거지 그냥. 얘도 마찬가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빨간 놈은 내가 만드는 부등호지. 요럴 때는 항상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작아. 뭐 그건 알겠어. 근데 같아도 되나?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든 부등호야. 자 문제에 써져 있는 걸 끌고 온 게 아니고 내가 갑자기 생성하는 부등호는 항상 등호가 생길지 말지를 결정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돼. 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경계점을 생각한다. 모두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얘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2가 경계점이지. 2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A의 최대값은 5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다음에 58번. 이번에는 해가 없어야 된다. 해를 갖지 말라 그랬어. 자, 그럼 겹치는 부분 없어야 된다. 우리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있지.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약간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결국. 이런 모양이어야 돼.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1번식, 2번식. 자, 1번식 슈로 가면 2x가 5보다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고. 자, 2번식은 x가 2a-4보다 작다가 될 거야. 마이너스 2x 1번 안 적어요. 어? 1번 넘기면 마이너스 2x 아니에요? 얘를 넘긴 건데. 아 걔를 넘겼어요. 네. 자, 이제 갑자기 이거 생각난 건데,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중1 때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대부분 x를 왼쪽이라고 일단 배우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지. 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x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 여러모로.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4x가 되는 건데 그걸 왼쪽에다 쓰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뭐 다 알지 이런 거. 갑자기 이걸 질문하니까 내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다 그려왔어 사실. 여기서도 x를 여기로 넘겼고 그러네요. 다 해왔어.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지.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찢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자 1번식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식을 갖다가 할 거야. 2a-4보다 작다래. 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겠지. 찢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2a-4가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네. 자 근데 뭘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즉 요래도 되는지를 봐야 돼. 자 요래도 겹쳐? 안 겹쳐? 겹쳐요. 안 겹치지. 안 겹쳐요. 2분의 5가 흰색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잖아. 네. 이해됐지? 자 2분의 5라는 게 여기엔 들어갔는데 여기엔 없는 거야. 이렇게 쓰면 또 얘가 안 된다고 할까봐 좀 그러네. 자 아무튼 얘도 된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거 항상 신경 써야 돼. 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수직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보기가 편해. 이렇게 딱 되면 이건 안 겹쳤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겹쳤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등호가 또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A의 범위를 뭐라 그랬나? 네. 그러면 4 넘기면 2분의 13, A는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쉽지? 고! 재밌어. 다음 자, 59번 가보자. 자,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여야 된다. 자, 이렇게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정수 또는 자연수가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자, 일단 시작은 하던 대로 요렇게를 1번식, 요렇게를 2번식. 자, 그럼 1번식 해결하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2번식은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가 나올 거야. 자, 이래 놓고 정수가 5개여야 되는데, 자,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일단 1번씩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거는 확실해. 자, 그 다음에 이제 a-3이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지. 자, 그때 정수 얘기가 나오면 들어갈 정수를 다 찍어보면 돼. 자, 다 찍어볼게. 자, 마이너스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고 0, 1, 2, 3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자, 이럴 때 3까지만 적지 말고 4도 살짝 적어볼게.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게 눈에 좀 잘 보이라고 4는 좀 멀리 있어. 자, 그러면 2번식이 자, 3보다 왼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a-3보다 커야 되고 4보다 크면 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4보다는 왼쪽이어야 돼. 자, 이래놓고 또 뭘 확인해야 될까? 등호가 들어갈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만약에 a-3이 3에 붙었다면, 만약에 3에 딱 붙었다면, 즉 이렇게 됐다면, 이래도 정수 5개 들어가 있어? 네. 들어가 있지. 3도 포함시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얘 괜찮은 거야. 얘 괜찮아. 그래서 등호 들어가 줘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된 건 어때?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4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요게 되는 거지. 요게. 등호 상황 항상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되겠네. 자연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지. 쉽고. 그 다음에 60번. 자, 정수 X 이번에는 합이 7이 되도록 해라. 자, 또 한번 해보자. 1번식, 2번식. 자, 1번식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2번식은 x가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될 거야. 자, 정수의 합이 7이래. 자, 얘도 수직선. 자, 이렇게 돼가고 있어. 자, 그러면 정수가 누구부터 시작할까? 3부터 시작하겠지. 자, 4까지 들어가면 딱 7이네. 자, 그럼 4는 들어가야 되고 5는 어때? 안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요 2분의 저놈이 이래야 되는 거지. 이래야. 네.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이 4랑 5 사이라는 것까지 일단 확인했고, 자, 그러면 부등호를 써본다면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할까? 전기. 전기. 아니 등호 들어가든지. 네.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때? 네. 안 되지. 아. 자, 이렇게 되면 4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안 돼. 얘는 어때? 이래도 5 안 들어가지. 네. 그럼 이건 괜찮다는 거지. 느낌 오고 있지 지금? 자, 이거 등호 이거 내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 그냥 그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이해되는 애들이 있고 처음에 이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오래 봐. 지금 바로 뭐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돼 잘. 자, 다시 이렇게 됐어. 이거 느슨하게 가고 있잖아. 수지가 아니지. 네. 그럼 요 파란 놈에 4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3, 4가 안 되니까 땡.
근데 얘는 여기에 5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아씨 불안하네. 5 없지 여기에. 네. 느슨하잖아. 수직 아니잖아. 수지가 아니고 다 없어요. 그 얘기를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 요 흰색에 마이너스 2 있어 없어? 있죠. 아, 없죠.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요 안에 들어간 정수 2, 1. 이거지? 네. 아니, 잘 알았어요. 이상한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 이상해? 4. 3, 4, 5. 3, 4, 5잖아. 네. 자, 여기 들어가는 정수 3, 4. 계속 양 끝을 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쪽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쟤는 맞아. 근데 여기서도 빼고 얘기하니까 이게 똑같나 싶어. 자, 얘는 3, 5. 아니, 3, 4, 5. 3 다음이 4잖는데 내가 못 알려주는데 5살짜리 우리 아들도 알아. 5살짜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숫자 막 1, 2, 3, 4 뭐 이런 걸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웃긴 게 있어서 이렇게 10까지는 세거든. 네. 그리고 11, 12 이것도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뭐 이제 가끔씩 이제 시켜보거든. 뭐 1, 2, 3, 4 이거 뭐 해보자. 뭐 20까지 세보자. 뭐 이런 걸 해. 그러면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1, 2, 3, 4 이렇게 10까지는 잘 가. 11, 12, 13, 14쯤까지는 잘 가다가 14, 1, 2, 3, 4, 5, 15 그러니까 14 다음이 온지는 않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1, 2, 3, 4, 5, 6, 7, 8, 9, 10은 하는데 6 다음이 뭐야 7 이게 잘 안 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20까지를 세는데 계속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 뭐 만약에 16 했어 그러면 16 다음이 뭐지? 1, 2, 3, 4, 5, 6, 7 17 뭐 요걸 했었어. 근데 최근에 한 번 이제 나 깨우러 왔는데 내가 잘 못 일어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혼자 옆에서 1, 2, 3 잘 막 하더라고. 근데 자고 있어서 잘 못 들었는데 20까지 혼자 센 거 같아. 저절로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러더니 본인도 놀랬는지 아빠 나 20까지 혼자 했어.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 5살짜리도 해, 이 정도면. 자, 그럼 다시 이제 저기로 와서. 자, 요거 돼,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아, 좀. 다시 해? 1, 2, 3, 4, 5부터 할까?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대로 이제 양면에 1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1 빼면 얘가 되는 거지. 이래 놓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정수 A 몇 개야? 2개요. 5개지. 오케이, 고마워. 파란 문제는 지나가고. 자, 지금 몇 분이야, 시간? 8시 6분이요. 오케이. 자, 28쪽 가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외워야 해. 자, 고3 때까지 그냥 수학의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자, 일단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이 절대값을 없애야 돼. 그래야 계산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 더하기 절대값 x 이게 있다고 해봐. 이거 절대값 3x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방금 거는 절대값 3x
x라고 해도 되긴 돼.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한 얘기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지 지금. 이제 범위를 따졌을 때 방금 걔는 되긴 돼. 근데 이제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계산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는 짓들을 공부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자, 근데 딱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절대값 x가 a다 라고 하면 요 x는 마 a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는 자, 절대값끼리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얘도 위의 놈이랑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서 절대값이 양쪽에 있으니까 마 a는 마 b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쓸 필요가 없어. 자, 봐봐. a가 마 b다라는 건 일단 하나하나 다 써보면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자, 근데 a에도 마를 붙인다면 이거거든. 요거는 이렇게 네 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렇게랑 이렇게가 사실상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왼쪽에 a에다가 마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랑 a랑 숫자는 같을 거라는 거야. 근데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a랑 b가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가 나오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게 될 거야, 요게. 자, 그리고 등호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쪽에도 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뭐 양수로는 뭐 1, 2, 3 같은 거고, 저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놈들이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 요게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가 될 거야. 얘도 등호가 있었다면 양쪽 다 등호 들어가 주는 거고, 얘도 생각해보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 쪽에서는 뭐 3, 4, 5 이런 거고,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런 놈이 되겠지. 물론 내가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들어가야 되지만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위에 놈은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등호 없다고 치고, 얘는 이런 놈이 될 거야. 그러겠지. 자,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부터 용어를 또 하나 정할 건데, 자, 이런 게 앞으로도 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우리 사이값이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큰 크작작이라고 할 거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이값이고,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크작작이다 라는 걸 기억하자.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비슷한 규칙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 이렇게 양쪽에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러면 얘는 결론부터 요게 될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면 두 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참고할 것이, 자, 등호가 B 쪽에만 등호가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냈을 때도 B 쪽에는 다 등호가 들어가 있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절대값끼리 크기를 비교할 때가 있어. 자, 이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첫 번째는 양변 제곱해버리는 거야. 자, 뭐냐면 절대값끼리 비교를 했어. 근데 절대값을 없애야 풀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어쨌든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제곱해도 양수겠지?
그래서 제곱을 해도 크기의 변화가 바뀌질 않아. 크기의 변화가 바뀌지 않아? 무슨 말이지? 변화가 안 생겨. 크기의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제곱을 해도 a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양면 제곱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근데 양면 제곱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2차식이 있고 b 자리에 막 3차식이 있다고 해봐. 그럼 막 제곱하면 6차식 나오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제곱이 좀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다구간을 이용하게 될 거야. 아 예전에도 했지. 우리 방정식에서 절대값 나왔을 때 막 구간 3개로 나눴던 거 기억은 나중에 다시 기억을 하시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다구간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손가락을 보면 이건 칠판에 나왔을게.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로 쪼개서 생각한다. 그래서 절대값 a는 절대값 속이 크면 그냥 나오고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그 손가락처럼 하는 거야. 그냥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식처럼 기억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겨우 이거 나왔는데 겨우 절대값 x가 3이다 나왔는데 아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x는 3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는 3이니까 x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좀 너무 자주 나오고 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외에 더 복잡하게 나오거나 할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찍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볼 건데.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범위래. 자, 뭔 소리냐면, 자,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느껴야 돼. 자, x가 1에서 3까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냥 하루 종일 원래 양수였던 애들이야.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씌워봤자 1에서 3까지이겠지. 자, 이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등호는 크게 상관없이 생각할게. 여기에 있던 놈들이야. 0은 여기에 있고, 그럼 여기에 있던 놈들에다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겠지. 변화가 안 생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이해가 금방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 자, 요런 범위에 있는 x가 있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아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게 나온다고?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1에서 3까지로 바뀌겠지. 자,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0이 있고 이런 놈들이 있어. 근데 저놈들에다가 절대값을 딱 때려버렸어. 그러면 0이 원의 중심이고 컴퍼스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딱 이동을 하겠지. 자, 그래서 1에서 3까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놈은 어떻게 될까? 절대값을 씌우면 x가 1보다 작다.
어차피 변화가 없지. 그쵸.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요 놈이 쫙 이렇게 돌아가겠지. 근데 돌아가 봤자 딱 이 자리로 오겠네. 네. 자,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포개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뭐 조금 더 자세히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얘는 별로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절대값 x다라고 하면 쟤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저절로 나오는 범위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랑 5번을 잘 봐보자. 자,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3보다 작다. 잘 읽었어.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자, 여기 있는 애들이야. 네. 그치? 자, 근데 이쪽은 어차피 변화가 없고 요것들이 샥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어디로 와? 이쪽으로 딱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흰색은 원래 있었고 얘는 사라지고 이 부분이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딱 요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되겠네. 그다음에 5번째.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문제에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고 수학적인 상식이 생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놈들이야. 네. 근데 얘는 어차피 변화가 없을 거고. 자, 요 놈들이 샥 이렇게 올 거야.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 저기? 3. 얘까지 다 가버리겠지. 얘는 사라지고. 그래서 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재밌네. 좋아. 그러면 65번. 자, 오늘 65번까지 해볼게. 지금 몇 분이야? 19분이요. 오케이. 자, 65번에 1번 보자. 자, 절대값이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했던 1번부터 6번까지를 좀 떠올려 봐야 될 거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얘는 몇 번 같이 생겼어? 3번 같이 생겼지. 위에 있어. 자, 3번 같이 생겼어. 즉,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사이값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부등식 정리만 하면 되네.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답이 될 거야. 너무 쉬웠고. 자, 2번은 자, 요거는 몇 번 같이 생겼어? 5번 같이 생겼지. 5번. 네. 나이 먹은 나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파릇파릇한 애들이 말이야. 자, 이거는 첫 번째는 그냥 한번 가고 또는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서 뒤집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절대값 속이 0일 때랑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쪼개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1 더해주고 또는 얘도 더해주면 아니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3번. 자, 얘는 뭐 몇 번 같이 생겼어? 4번 같이 생겼지? 네. 근데 얘는 4번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쓰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자,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는 상황이지. 요럴 때는 공식 쓰면 안 돼. 왜냐면 이제 말이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절대값 속에 현재 있는 x 플러스 1이라는 건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는 애지. 속에 있는 놈은. 네. 그렇지? 근데 이 밖에 있는 놈은 이 절대값이 양수가 됨으로써 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절대값 속에만 x가 있으면 그 놈만 가지고 내가 뭐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쪼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을 때는 공식을 쓰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 영향을 받긴 받는 게 그냥 재수 좋게 잘 받으면 답이 잘 나오고 이상하게 받으면 오류가 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밖에도 x 있을 때는 공식 안 쓰고 원칙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을 때 요거를 이제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1이 요 놈보다 크다. 그냥 나오는 거지.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2x가 작다 마이너스 3.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특히 절대값 나왔을 때 범위를 쪼갰지. 이때는 항상 좀 확인을 해줘야 돼. 이 범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봤더니 지금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놈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이거 지금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지. 난 지금 얘네만 가지고 얘기할 건데 굳이 따지고 보면 남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김주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범위 쪽에 쓸 때는 항상 확인 작업 해줘야 돼. 방정식에서도 얘기를 했었었고. 자, 두 번째 x 플러스 1이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넘기면 4x가 작다 마이너스 6보다, x가 2분의 3보다 작다 라고 하고 바로 좋아하지 말고 이 범위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나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들 하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지. 이건 좋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답이 된다. 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일 것 같은데 저거 범위 구하는 거 저런 거를 좀 여러 개를 연습을 좀 할 거야. 또 다음 페이지에 있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트 생 꺼내보자.